유럽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인도의 1만 년 된 고대 역사. 현재 인도의 역사로 알려진 인더스 문명의 공식적인 역사는 1920년대에 발견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이 발굴되면서 기원전 3300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메르가르 유적은 기원전 7000년 전 유적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유적들이 발굴되기 전에는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기원전 15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가 나온 진실을 안다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완전히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연대가 나온 것은 어떠한 유적 발굴이나 과학적인 근거로 나온 연대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의 가설에 의해 정립된 연대이죠.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도는 다른 고대 문명과 다르게 고대의 문화유산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대의 의식, 무용, 놀이, 기념식, 축제, 풍속은 물론 방대한 구전 문화까지 남아있죠. 그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높이 칭송을 받는 것이 바로 베다 경전입니다. 베다 경전은 4가지 베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높이 숭상을 받는 것이 리그베다이죠. 이 리그베다의 중요성은 뒤에 나올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인도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이 수천 년 동안 구두전승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인도의 고유 문화인 구두전승에 대한 문화는 무시하고 베다 경전의 문자 기록 연대, 즉 편찬연대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논리를 펼치죠. 게다가 한 학자의 실험적인 가설을 그대로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데요. 왜 그들은 구두전승을 택했을까요? 이에 대해 그레이엄 핸콕은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 타당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문자 기록은 기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독되지 않는다면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2번째는 사제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일반인이 적절하게 해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해독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구두전승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유럽인들이 인도의 아대륙 어느 곳을 가든지 브라만들이 베다를 암송할 때 정확하면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두전승 문화가 있음에도 왜 그들은 문자 기록 연대를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자가 문명의 발전도에 크게 기여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당시 유럽 지식인층 사이에는 잘못된 사상적 바탕이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대발견 시대를 거쳐 과학, 산업혁명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크게 발전을 이루다 보니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지역에 사는 인종들의 문화와 역사는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사상의 결과물이 바로 아리안 문제입니다. 베다 경전을 만든 이가 아리아인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노골적인 확대 해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리아인이 유럽의 뿌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럽인들이 인도에 침입하고 정복했다는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고고학적인 사료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논리 오류의 장벽에 부딪히기만 합니다. 첫 번째, 1920년대에 발견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 기원전 1000년대에 아리아인이 인도에 침입할 시기로 추정되었을 때보다 무려 기원전 2500년대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이것이 밝혀지고 유럽의 학자들은 아리아인이 도착하기 적어도 1000년 전에 인도에서 번영했던 높은 수준의 도시 문명을 아리아인이 전복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번째, 홍수의 전설. 베다 경전에는 수메르 비문에서 나온 홍수 전설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2 전설을 보면 바닷물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설을 뒷받침해주는 드와르카 근해와 인도의 동쪽 해안 벵골만 바닷속에 수몰된 해저 유적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래서 행콕 박사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홍수의 전설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적인 증명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바닷면의 해수면을 급격하게 상승시킨 초대형 홍수가 3차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연대는 대략 15,000년 전, 11,000년 전, 8,000년 전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강. 베다 경전에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땅속으로 사라진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존재는 20세기 후반 인공위성 촬영과 원격 탐사 기술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그 강은 바로 오늘날 인더스 사라스바티 문명에 이름을 붙여준 고대의 사라스바티 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강은 기원전 2000년대 말 무렵에 마르기 시작했고 기원전 1000년대 초기에는 흐름이 끊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사라스바티 강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사라스바티 강이 대양으로 흘러간 마지막 시기가 10,000년도 더 된 과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인도의 지질학계 라다 크리슈나는 히말라야의 대륙 빙하가 녹은 시기를 기원전 8,000에서 6,000년 사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해빙에 다량의 강우 현상까지 겹치면서 사라스바티와 모든 지류가 장간을 이루며 흐르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연구를 보았을 때 당시 유럽 학자들이 주장한 역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리아인 침입설은 비교적 최근에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학자들은 아리아인과 유럽을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 자료에 침입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하지만 오소리가 진정으로 아쉬운 건 학계를 꽉 잡고 있는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사이비 학설로 치부한다는 게 문제이죠. 마치 그들이 정해놓은 역사의 한계선에 다다르면 부정적인 견해를 마구 쏟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베다 경전에서 거론된 홍수 전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